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 거의 20개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라고 명령한 후 중동에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 군사적 대응은 이날 걸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군사력 사용의 한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다시 공격하고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며 중국은 해상에서 타이완을 시험하고 타이완은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크림반도에서 물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타격한 대상은 무엇이며 이 지점들이 어떻게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이란이 대응하여 지역 내 테러리스트들을 움직였을까요? 이런 압박이 어떻게 여러 방식으로 판도를 바꾸는 걸까요? 지금 바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추락한 후 미국은 이란 방위와 관련된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표한 버전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지역 순찰 중에 이란의 행동으로 격추되었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군인은 무인 선박의 지원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인데 미국의 작전이 단순한 순찰뿐만 아니라 해상 위기의 상황에도 이미 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몇 시간 후에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규모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뉴스에 인용된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거의 20개의 이란 목표물 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몸록에는 방공 시스템, 통제소, 감시 레이더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란은 이번 타격을 힘의 과시로 바꾸려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 있는 미국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은 알 아즈라크 기지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적대적인 공중 표적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도 방어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후기 평가에 따르면 미군 기지에 큰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이란의 단호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약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에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며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아파치 헬기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협상에서 테헤란의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또 다른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대화의 여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헬리콥터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새로운 대화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워싱턴 내부에서도 분열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의회의 일부는 이번 작전을 정당한 자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더 광범위한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논쟁권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근처에서의 공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되더라도 이는 일련의 대응과 재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면 그들의 기반 시설을 잃을 것입니다. 비평가들에게 있어 걱정되는 점은 이런 논리가 미국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기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와 연관된 지역, 특히 티르 지역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갈등이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대피 명령과 함께 레바논 당국에 의해 새로운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헤즈볼라는 민간 지역에 숨어들고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장갑차, 트럭, 진지를 공격하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테헤란의 위험을 높입니다. 테헤란의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여러 전선을 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트럼프와의 위기가 진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응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티족도 이 판에서 이스라엘과 해상 항로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으로 등장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지역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지치게 하고 비용을 높이며 긴장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이란 측은 압박만이 통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적 긴장을 이용해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선박들은 섬의 동쪽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상선들을 심문하며 대만이 중국의 통제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타이베이는 베이징이 허위 법 집행을 이용해 권력을 확장하고 항해를 위협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아파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동안 중국은 아시아에서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단순히 항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군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의 상륙 시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모의했습니다. 타이베이는 베이징의 해상 압박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병, 로켓, 방어 부대까지 모두 가동했습니다. 중국이 해상에서 기정사실을 만들려 한다면 타이완은 육상과 내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긴 연설 없이도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역시 서방의 적대적인 정권에 대한 압박 분위기와 맞물려 연이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보급선 공격 이후 휘발유 배급제를 겪게 됐습니다. 문제는 민간인들의 연료 부족만이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입니다. 연료, 탄약, 수송이 없으면 부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력은 고립됩니다. 포병은 속도를 잃고 증원군은 늦게 도착합니다. 촌하르다리는 이번 위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를 연결하는 통로를 타격했습니다. 이 경로는 병력, 탄약, 연료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길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가 끊겼고 러시아는 더 취약한 경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다리가 작동을 멈추면 러시아는 단순히 콘크리트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시간을 잃고 대응 능력을 잃으며 보급의 안전성도 잃게 됩니다. 킴번 스핏의 사례는 더 깊은 소모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이 언급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보급 부족, 손실, 그리고 진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후퇴는 상징적,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보급로 공격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ucraniana contra a logística não é barulho. 부대가 음식, 탄약, 연료를 받지 못해 철수해야 할 때 방어선은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내에서 장거리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에 사용되는 두품과 관련된 체복사리의 군수공장과 사마라 지역의 정유소가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한 집단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거대한 전쟁 기계이 되었습니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시설을 겨냥합니다. 또한 석유 인프라, 펌프장, 그리고 이른바 러시아 그림자 함대와 관련된 선박들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 함대는 제재를 피하고 전쟁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겨냥함으로써 키이우는 동시에 수입, 연료, 그리고 물류 능력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덜 화려하고 더 계산적입니다. 파괴된 탱크 하나, 마비된 정유소 하나, 끊어진 경로 하나가 며칠 뒤 전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대 세력은 여러 전선에서 움직이려 하지만 그들도 대응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레이더와 방공망이 파괴되는 걸 목격했고 베이징은 타이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연료 부족, 타격당한 다리, 그리고 조준당한 군수공장을 겪고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을 부르기 때문에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